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네, 4월 9일 목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유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건 무방이기 때문에요. 저는 유료 방송을 하지 않죠. 그래서 무료 방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유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유료 방송을 들으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바라고요. 자,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먼저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죠. 대박이진님, 한사발님, 구름 따라 바람 따라님, 성공주주님, 백만장자님, 알부디님, 김인성님, 이치카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 계십니다. 유튜브 쪽 계신 분들도 알아볼게요. 오징어님 1등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자형님, 이동훈님, 김광철님, 김호선님, 라필? 네, 라필입니까? 라파엘? 네, 리님. 아무튼, 네, 영어로 쓰신 분 반갑습니다. 김철님, 네, 김철님 맞죠?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큐세월님, 백선혜님, SJ님, 네. 손문디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냥 영어로 쓰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 그죠? 네. 자, 종목 진단을 일단 받아보도록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 뭐, 안 누르면 내 손해는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안 눌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성투사 채널도 구독, 좋아요 같이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 방송은 거기에 올라가니까요. 자, 종목 상담을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88TV에서 좀 많이 빨리 써주셨어요. 그래서 QSI 먼저 한사발님 거 갑니다. QSI 그리고 두 번째가 서연이화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유튜브로 넘어가서요. 고통을 즐기며 오늘도 참는다. 두산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네, 그리고 마크로젠. 네, 마크로젠.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네. 네, 마크로젠 오랜만이네요.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에 6번이, 여기 있었죠. 녹십자셀. 네. 녹십자셀. 녹십자셀 수익이 좀 나왔나요, 요즘에?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하고 녹십자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8번은 너무 많아 그죠? 네, 현대상선 우중호님이 계속 빨리 오셨으니까 이거 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9번이 진원생명과학은 지난번에 진단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늠을 하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더라. 네. 진원을 여기서 안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영보화학으로 가야 되겠네요. 영보화학.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하고 진원하고 같이 보면 되겠나? 네, 진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왜 녹십자셀하고 진원하고 같이 봐야 되나? 진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거 지금 네 백신 뭐 해가지고요 뭐 미국하고 뭐 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테마는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미래 가치가 어떻다 뭐 이거 봐라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사실 저였다라면은요 일단은 이게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도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진단을 계속 드렸을 것 같아요. 이런 취지의 진단을 지난번에 드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단 키트나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이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뭐 저는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 끝나고 나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요것들은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워낙 테마들이 많이 몰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유, 네, ETN, 네,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괴리율이 90%가 넘대. 네, 그런데도 막 사고 있어. 와, 진짜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다시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가는 동안이니까 가고 있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가고 있는 동안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는 동안은 계속 가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일단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런 정도의 상승이라면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오는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꼭대기에서만 매수하지 않았다라면 어느 정도 매도의 여유가 좀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진단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간단하게요. 네,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진원생명과학 가고 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이므로 계속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5, 22평선의 데드 크로스에서는 매도하세요.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늦으셨어요. 그죠? 오, 주식들 많이 올랐죠? 네. 오늘 현대위아 14% 올라서 14%. 와. 현대위아가 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제가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훅 하고 떨어졌는데 사실 뭐 반토막도 더 난 상황에서 골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 물타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평단가를 좀 끄집어 내리는 그런 그 기술 아닌 기술을 좀 써가지고 지금 거의 다 회복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5만원에 매수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34,000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이너스 40%는 나와 있을 거란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이 이렇게 단기 급락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쪽은 다 좋죠. 네. 기아차, 현대차 일단 뭐 밑에서 다 기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너스 구간, 보너스. 그냥 돈만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튀겨 갖고 주는 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를 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잘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산 종목이 전부 다 20%대 20%대 수익이에요. 레버리지 지금 16%, 17%.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29%. 그다음에 기아차가 23%, 현대차가 17%. 와. 현대 위아는 그 당시 산 가격대 대비해서는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 아주 캐피탈도 그렇고. 야. 바닥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좀 나거나 이 계좌가 손실폭이 좀 줄어들거나 그랬으면은 희망을 이제 좀 가지세요.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계좌가 손실이 조금 발생했었죠. 제가 여기 고점에서 매수해 가지고요 이렇게 계좌를 시작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 하락장에서도 플러스 2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좌가요, 종목 아니야, 계좌가 플러스 2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급락장을 못 견디고 여기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어. 네, 플러스 20%짜리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 거야. 네,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계속 그랬겠죠. 이 위쪽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월달에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두들겨 맞은 거였고, 이번에 3월달에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금 손실 회복된 부분이 보니까요 마이너스 20%가요 어디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4%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적립식은 이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원상복귀 되지도 않았거든요. 원상복귀 되려면 아직도 한 4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만큼 올라갔을 뿐인데 손실은 거의 다 복구가 된 거야.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 방법이 제가 써본 그런 투자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몰아놓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장 빠지면 싸게 사니까 좋네. 장 올라가면 수익 나서 좋네. 네, 항상 좋네. 네, 그 생각으로 네,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합니다. QSI. QSI. 뭐 종목은 나쁘지 않네요. 그죠? 분위기랑 뭐 전체적인 추세랑 다 긍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좀 종목에서 좀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새로운 영역. 저는 이런 모습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 하더라도 그저 무라도 썰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요. 네, 막 달려가서 무라도 썰어 갖고 와야지. 네. 그래서 일단 상승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주가가 뛰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만들어진 자리가 10,000원이라는 지지점이 됐네요. 그래서 이 저항을 뚫고서 고생도 많이 하고 반등이 나가는데 이번에 시장 여파를 견디지 못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거고요. 10,000원 밑으로는 안 돼.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요, 현재 지지선에 대한 N자 파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일단 매물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더라도 단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양상을 해소해 줘야지 될 겁니다. 지금은 520은 골든크로스로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뚜둑이가 맞겠지. 그러면 좀 들어오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통 정석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10,000원에서부터 여기 10,000한 2, 3,000원대 이 사이 구간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 꼬리가 그것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강하게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추세가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위쪽에서 저항을 또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이 단박에 뛰어 올라가면 장기성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평선 정렬 다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주가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했을 겁니다. 근데 기업 재무 가치도 좋고 뭐 실적도 적자 기업이 아닌 상태인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요? 봅시다. 퍼가 100배까지 나올 이유가 없을 텐데 실적이 아주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2019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왔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퍼가 100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퍼는 이익분의 주가죠. 네, 다시 얘기하면 EPS, 네,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P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높아질수록 퍼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가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네, 높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대감을 걸 만한 것은 10,000원에서 지지점이 크게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실적만 받아주게 되면 종목이 정상화되겠죠. 근데 실적이란 것은 당장 만들어질 것 아니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현재의 추세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10,000원 수준의 지지선을 저항이죠. 저항선을 돌파했고 추세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구간이 단기적 저항, 횡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흑자 전환이기는 해도 크게 매출이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퍼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퍼가 높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처럼 주가만 올라간 상태고 수익률이 따라붙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담감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1만원에서 13,000원 지지점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게 확보가 되면 계속 홀딩 하시고, 확보가 안 되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보유 관점은 나쁘지 않아요. 홀딩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 그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보유한다. 이렇게 조정을 생각하고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현이화로 갈게요. 요거는 지금 저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 맞나? 맞죠?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이고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들은 뭔가 쓸만한 돈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업의 주가가 일단은 상승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갈림길에서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민스러운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황이 좀 좋아져야지 되는데 이게 뭔가 분할을 했구나. 그죠? 예, 분할을 해가지고 주가 추세는 일단 여전히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고요.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평선 각도 보세요. 네. 장기 이평선은 전부 다 아래쪽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였어. 네. 고개 숙인 남자야. 나 이게 고개 숙였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 힘 없어. 이 얘기죠. 나 힘 없어. 요즘에 보니까 홈쇼핑에서도 그런 선전하대. 네, 고개 숙인 남자. 그래가지고 막 흑백 사진을 해놓고 남자가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와이프분인가 아내분인가 이렇게 탁 하고서 째려보고 있어. 야, 그 사진, 야, 그거 보니까 네, 마음이 아프더라. 마음이 아파. 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셔야지. 고개 딱, 네. 그죠? 네, 잘못한 거 없잖아. 네. 약 드세요. 약 드시면 된대. 약보다, 약도 그렇고, 이게 운동, 그죠? 스쿼트?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스쿼트 하면서 또 무릎 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예, 고개 숙였어, 지금. 힘이 없다. 아우, 나 힘이 없어요. 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장기 이평선 힘이 없는데 단기 이평선에서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일단 단기적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1차 상승이 또 진행돼서 61선까지 보통은 여기서 살짝 넘어가더라도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정은 좀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종목의 지지선 저항대는요 2,500원 전후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탈되는지만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훨씬 낫겠고요.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하시는 이 종목은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점에서 돌리고 반등 나가다가 한번 저항 받고 다시 올라가서 지지선 눌림목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지만 네, 요 정도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바닥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한 종목이며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추세가 추세인 만큼 2,500원 이탈되면 비중 축소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홀딩은 그대로 일단은 여기 썼군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글쎄요. 그다지 당장은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지고 가신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또 들어오는 위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이 좋아, 큰 결심했어. 그리고 매수를 딱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왔냐 그러면서 빡 그냥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귀싸대기 딱 맞고 얼얼하겠죠. 그래서 귓가로 스치는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따 호구 왔는가? 팍! 이게 뭐냐면 사자마자 물리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항상 여러분 아시죠? 천천히 소량만 먼저 이렇게 딱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접을 좀 떨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종목 볼게요. 두산입니다. 두산이 요즘에 조금 좋아지려고 하죠. 두산이 그동안 아주 그냥 나쁜 종목이었고요. 또 두산 인프라 보세요. 두산 인프라 진짜 무슨 중국의 뭐였어? 그 1대1로 정책,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 그런 거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굴삭기 쪽 장사가 잘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중국 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네 회사 그 3일중공업이 그래서 그만큼 올랐거든. 3일중공업이 그런 회사거든요. 중국에서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들. 3일중공업 무지하게 올랐잖아. 이거 아직도 올라가고 있네. 개 쌍놈 새끼들. 이거 보세요. 2010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 봐. 무지막지하죠. 이런 걸 샀어야 돼. 이거 지금 이게 5위안 밖에 안 했는데 지금 18위안 19위안이잖아. 이거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어. 중국이 이런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진행할 때 반드시 수혜받는 기업이에요. 근데 나는 얘는 어떻게 됐니 요즘에? 다시 또 기어 내려왔네. 요게 3점 몇 위안에 사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름 또 중국 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해봤었죠. 아무튼 두산 인프라코어도 일단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지랄맞은 종목이고 계속 그냥 주가 하락하기만 하니까 나쁜 주식이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탑 클래스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이 신한, 두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뭐예요? 그냥 큰 덩어리, 그냥 내가 가장 최고라 이거야. 가장 최고. 그 밑으로 이제 두산 계열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개념에서 봤을 때 지주회사는 뭐예요? 엄마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엄빠라고 쓰자. 엄빠. 지주회사는 엄빠야. 그리고 엄빠 밑에 애기들이 있겠죠. 이 애기들이 빌빌대는 놈도 있을 테고 정말 돈을 잘 벌어가지고 성공한 놈도 있을 테고 그럭저럭 사는 놈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엄빠가 잘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막 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언제 용돈 주나? 우리 아들도 20년 후에는 저한테 용돈 주겠대요. 오늘 약속했어. 약속 받아냈어. 조금 있다가 그냥 피 묻혀가지고 그 지장 찍을 거야. 지장. 20년 후부터 아빠한테 용돈 주기로 했음 막 이렇게. 빨리 은퇴하라는데 나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잘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놈들이 성공하면 용돈을 잘 주는데 애들이 그냥 비빌대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돈만 달라고 이제 손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겠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두산도 그렇습니다. 두산 지주회사잖아요. 이 그 자회사들이 돈을 좀 잘 벌게 되면 괜찮을 텐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걸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이 자회사들이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퍼는 무지막지하게
저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28입니다. 이 정도라면 두산은 이제 반등을 조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나눠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 위쪽까지의 괴리율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답답해 보일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주 회사의 경우 자회사들이 잘 되어야 얻어 먹을 것이 생기는데, 그동안 자회사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슬슬 살아나는 것인지 기업의 ROE 등 실적 지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업의 실적도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뭐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죠. 네. 홀딩으로 보시고, 신규 매수도 괜찮긴 합니다만 소량만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지주사들은요 좀 느려. 네, 지주사들은 이 반응이 좀 느리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주사 투자했어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막 그런 느낌들. 짧게 보는 거 아니잖아, 길게 보는 거잖아, 장기 투자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이 뭐 은행주도 이런 것도 다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이제 장기 투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갈게요 이제. 네. 마크로젠을 보면 야, 이 주식이 옛날에 이게 2005년도 그래. 딱 여기 맞네. 얘 맞죠? 예. 이 새끼가 그때 이 마크로젠이 뭔 테마가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야, 이도 개인들이 그때 어마무시하게 달라붙었었지 2005년도에. 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선거사무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 나한테?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한 편 밀어달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선거사무실에 지금 전화가 와요 요즘에? 아무리 총선 앞이라고 해도 뭐 전화를 하고 난리야.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아무튼 제 전화벨 소리를 이제 알게 되셨네. 제 전화벨 소리는 그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네, 그건데 전화가 오고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전화가 다 오네. 참말로 희한하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이 이때 그때 테마가 붙어가지고 한참 또 개인들 엿을 매겼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요. 또 뭐 중내산에 막 그때 그랬었어. 2만 원대에서 이거 뭐 반토막도 더 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빠져요. 와 이거 무지하게 빠졌네. 이거 뭐 10분의 1 토막 났었어?
그 다음에 또 헤쳐먹은 거네. 야, 이게 2008년도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또 반등이 나가고 그랬구나.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주가가 또 찡 하고 치고 나가네요. 그럼 이거 뭔가 테마가 또 붙었겠죠. 얘는 근데, 예, 한번 이렇게 첩 달라붙으면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소마젠. 이게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입니까? 그렇구나. 네,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재료가 좋으네요. 그죠?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아들놈이 그 회사에 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미 그 대기업에 뭐, 부장님, 상무님 이 정도 되는데, 아들놈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대기업에 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도 힘이 생기겠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혜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IPO를 통해서 시장에 상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 가치가 지금 100만 원이라도 이게 상장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분 가치가 상장과 동시에 100만 원이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마크로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회사일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수혜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수익이 잡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크로젠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팔아먹어도 될 테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약발이 언제 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5일선 위쪽에서 계속 내려가면 꼬리 달아주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아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시커멓게 이렇게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약간은 좀 위험하긴 하겠죠. 계속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옆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환기잖아요, 환기. 네, 주의, 뭐 환기, 경고, 위험 이런 거 안 떴기 때문에 위험이나 경고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 환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 들어오더라도 다시 나가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회사의 상장 소식으로 반등이 나간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엉뚱한 테마는 아니고 자회사 상장 소식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회사의 상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적인 재료인데 매우 긍정적인 재료인데 이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매도는 거래량, 장대 음봉, 윗꼬리 등등의 매도 신호가 나올 때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겠지만 신규 접근은 안 돼요. 네. 신규 접근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뭐 자회사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면 이제 팔아먹기 때문에 아마 마크로젠은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데리고 갈런지 아니면 뭘로 울고 먹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크로젠에게 수혜가 된 것은 확실한데 이게 만원대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만원부터 2만원까지 지금 200%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안 될 일이다. 이건 안 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항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고요. 특정한 매도 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데리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전자 10년 뒤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10년 뒤에는 지금보단 더 좋은 가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한국종합기술 볼게요. 네.
그럼 답변 되시겠죠? 네, 삼성전자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더 좋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현재 시장에서 신용을 많이 끼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좋을까요? 신용이 많은 기업들은요,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신용을 계속 붙들고서 이제 주가가 같이 딸려오는 것을 본다라면, 한번 대차게 흔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대차게 흔들면, 그 타이밍에서 제대로 얻어맞고, 네. 조정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들 매도가 후다닥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종합기술 갑니다. 한국종합기술은요, 지금 일단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여기 주가를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바닥을 잡으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4,000원 정도가 저점이구나, 3,900원이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폭락, 뭐 어차피 다 빠졌으니까 폭락, 그리고 나서 다시 급반등,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보너스 받은 거고요, 원래 추세로 돌아왔어요. 그럼 원래 추세가 어땠느냐? 상승 추세였느냐, 아니면 횡보였느냐, 하락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만약 하락 추세에 있던 주식이었어, 그냥 더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닝 어라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와, 본격적인 상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현재 예전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너 뭐 하던 놈이냐? 그러면 나 여기서 횡보하던 놈이 올시다. 4,500원, 600원은 저항이 올시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가 1차적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여기 4,500원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홀딩 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지켜보시고요, 추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저점권에 대한 바닥 형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회복해 놓은 상태이므로 지난 하락에 대한 관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예전의 추세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의 추세라면 횡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매수는 보유 중,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좋고요, 매수는 소량 괜찮으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은 바닥 잡아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은요, 저항이 좀 있어요. 이 장기 이평선이 다 저항이거든요. 여기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뚫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은 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은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5,000원 정도대까지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네.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바닥 잡는데요. 네. 자, 녹십자셀 갈게요. 녹십자셀. 야, 녹십자셀도 오랫동안 저거 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상한가도 한번 비슷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상한가 있었고 여기 있었고.
요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요, 지금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위치하고요, 요 위치하고를 동급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이평선 다 뚫어내고 장기평선 돌파해서 우상향을 진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도 역별해서 우상향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주가의 평균 가격대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44,000원이 지금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저항대. 지금이 한 38,000원, 4만원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 매수도 나쁘지 않은데, 요런 자리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은요, 일단은 저항 돌파 이후에 뚫었죠. 뚫고 들어와서 지지. 즉, 4만원의 지지만 된다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정도의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덩치가 큰 박스의 형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홀딩 유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생각에는 양봉 조그만 거 하나만 붙어지면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4만원대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면 한 번 정도는 출렁거렸다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종목입니다. 급락 이전 수준과 괴리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항대는 5,000원 정도로, 5만원이네, 5만원. 네. 5만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항대 잘 체크하고요. 지지선도 4만원 이므로 지지선 잘 체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내려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을 고려하는 분들은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더 변동성을 보이면 그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건 또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되나? 46분 15분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쩔 거야. 한국금융지주 한번 다시 볼게요. 한국정보기술. 어떤 것으로 거래정지를 받은 거지? 네. 한국종합기술이구나. 네. 환경영향평가 불합격. 중요한 공시가 나와서 그랬다라고 해서 환경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정지네요. 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업무정지가 나왔다. 그럼 이게 매출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봐볼 필요가 있겠죠. 니네가 그걸 안 했는데 어느 정도냐? 설계, 토목, 감리라고 되어 있어요. 감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0%인데 환경에 대한 부분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뭐 많아야지 한 10%대 정도 영향일 텐데 6개월 정도 그 정도 영향이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큰 문제는 당장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샷을 보죠. 스냅샷을 보면 자, 적자가 근데 심화된 게 좀 그렇다. 연간을 더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만약에 올해도 적자가 나왔다고 한다라면 네,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코스피아 네, 거래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일단 있는데 올해는 일단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 업무 정지 영향도 그렇게 매출 전체 매출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슷할 거예요. 네, 비슷한데 종목들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횡보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관점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매도고 지금은 매수다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이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 추세가 이미 돌아서고 있는 모습.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다 정도로만 우리가 확인하셔도 되겠죠. 지금은요, 일단 단기에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후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더 들어와야 될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인 만큼 이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놈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탁 그냥 마음 먹고 딱 그냥 네, 일찍 들어와 딱 왔는데 그냥 말이야 애가 잠을 안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마음 먹고 일찍 딱 들어왔는데 애가 잠을 안 자고 있어. 그럼 어떤 수를 써서 재워야지. 그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셀트리온은 일단은 그러하다. 일단 돌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시장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그지 같았지만 지금은 저점 잡고 돌아서고 있는 네, 애가 지금 거의 잠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곧 네. 네. 주가가 힘이 좋잖아. 네. 힘이 좋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단기적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조정이 들어와서 뭐 조금 더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은 조금 한번 찔러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주가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세, 시장의 흐름을 믿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당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하셔야겠고요. 신규 접근은 단기적인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니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보셨다가 찔러 보세요. 네.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뭐 대충 할래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대충 네 알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을 때처럼 하방 국면에서는 계속 매도지만
횡보에서는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는 매수한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구축했었던 그 과거의 그 내용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대상선 갑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나요? 다시 올라오고 있나요? 아이고, 이것도 참 고생 많다,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한많은 세월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기업이. 이걸 뭐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살아날 것 같이 하다가도 그냥 또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실적도 너무 안 좋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 일단 가지고 있다라면,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북한도 좀 그렇고, 이거는, 상패 안 당하나? 근데? 네? 이 정도는 상패 안 당해? 뭐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본은 있네? 자본? 이봐요. 어이가 없네. 이게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자본 총계가 자본이요. 그 부채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상선이기 때문에 뭐 배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스 이런 것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 무서운 내용들만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일단은 여기 3,500원이죠. 네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그 기업 내용을 볼 게 없네요. 기업 내용이 너무 엉망이라 볼 게 없네요. 만년 적자에 재무 안정성도 매우 개판입니다.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네. 북한과 연계된 테마도 지금은 이렇다 할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저점권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 좀 더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영보화학 갈게요.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게 화학업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화학업종.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예요? 화학은 화학인데 뭘 만드는지 봐야지. LCD 간지, 자동차 내장재, 가교 발포, 폴리올레핀 폼? 네. 뭐 아무튼 뭐 폼, 그 다음에 포장재도 있네요. 일단 시장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에 실적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 예. 그리고 뭐, 2018년도, 19년도에 조금 절기는 했는데, 그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에서 일단 이득을 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일단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요, 업황을 이게 지금 화학업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치? 화학업황이면은요, 얘네들이 업종이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화학주는 언제 올라가냐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자력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올라갑니다. 왜냐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름을 팔아먹는 주유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또는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언가 사출 성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좋아져야 돼. 수요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한다.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물건값도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보유 재고도 털털 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판단해 보시면
뭐 답변은 짠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화학 업종은 주가의 상승이 유동 장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 호황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이다. 그때 할 때 상승, 주가 상승이,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보통 화학 업종은 주가 상승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가, 이걸 이렇게 넘어가서 그구나. 보통 화학 업종은 이렇게, 이걸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네. 국어를 다시 배워야 돼. 본격적인 경기 호황이 시작되려고 할 때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지. 예. 그런데 지금은 경기 호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므로 기업의 실적이나 추세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신하지 않는 거죠. 이제 노력 이런 것들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시장의 경제적 호황은 다시 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 일단은 홀딩 방식이 맞죠. 네, 지금 보시면 오늘 올라와서 단기적 저항이 예상되긴 해도 홀딩을 고수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신규 매수는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 신규 매수 지금 윗골 달려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다면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안 사버려요. 그냥 올라가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크는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사버려요. 신규 매수는 그냥 올라가면 안 삽니다. 대신 조정을 좀 받아서 가격이 얼마쯤 되겠 2,300원쯤 되겠네요. 가격을 좀 받아서 2,300원 수준에서의 지지만 나와 준다면 한번 살짝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대신 아주 장기로 보셔야 합니다. 아주 장기로 보셔야 돼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시기를 만났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기다림과 기다림이 짬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재미가 없고 속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지고 대응하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려야지 될 것 같죠? 네, 지금 방송 끝나고 가시면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의 방송이 있으니까 그 방송 열심히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